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금요일 경주에 이어 오늘은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죽도시장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를 맞이하여 포스텍을 찾아 박 회장을 추모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포항에서는 요양병원과 학원을 중심으로 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학원과 관련해 18명이 확진됐고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학원 관계자들과 학원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100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진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포함해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영덕에서는 확진자 수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 발생했습니다. 세 개 초등학교에서 4명의 초등학생이 확진돼 38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고 대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어제 여중생 1명이 확진됐던 관련 학교에서는 전수검사 결과 여중생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박 4일 대구 경북 순회 일정의 마지막 날인 오늘 포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부족함을 사과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고향인 대구 경북 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에 가진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TK 지역에서도 진영 논리가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달라고 호소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 지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며 야당에서 내세운 손실보상 100조 원 지원을 자신이 해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100조 지원 얘기를 꺼냈으면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가 조작과 펀드 사기를 엄정 처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경제 성과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라며 지나친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종합적 평가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상대 진영은 100%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 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후보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뒤 3박 4일 대구 경북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포항시는 제24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죽전 공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폐쇄하고 광장 진입도로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항 호미곶과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의 일출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7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여 분간 포항시청을 포함해 대잠동 일대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포항시청에는 예비 전력이 공급돼야 하지만 예비 전력까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대잠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 창문 샤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고압 전선과 접촉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 이제 정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국어와 문이과 통합으로 친 수학이 대입 정시 전형에서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라서 지난해 기준을 참고로 입시 전략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학 시험은 문이과가 같이 경쟁하도록 해 인문 계열이 다소 불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한 인문계열 수험생이 상위권 대학 수시에 지원했다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학에서 점수를 잘 받은 자연계열 수험생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중상위권의 경우에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수시 탈락으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면서 정시 모집 인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시 원서를 쓸 때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마다 차이점을 잘 살피는 겁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수능 활용 지표, 영어 반영 방법 등을 어떻게 선택해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좌우됩니다. 같은 점수라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반영 방법, 영역별 가중치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반영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3번의 기회가 있는 만큼 복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고 한 번은 소신 지원, 나머지 한 번은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접수하고 내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 대학별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전국 시군평가에서 2위를 수상했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퇴비 살포 기계를 농가에 지원하고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육성과 퇴비사 조성 사업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내년에도 국비 7억 원 등 38억 원을 들여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남권 아열대 작물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돌파구로 아열대 작물 재배에 뛰어들고 있다며 아열대 작물 연구소와 재배단지를 포항에 설립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의 연간 일조 시간은 서귀포시보다 13.4%, 제주시보다는 33%가 많고 토양 환경이 아열대 작물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되면서 내일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간보다 무려 11도나 내려갔는데요.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기압 사이에서 강력한 북서풍이 밀려들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지금은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바람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겠지만 오늘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0도, 9도, 포항과 경주, 울진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 한때 가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밤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다만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주 후반에는 오늘보다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2022년도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한식 미장과 대목, 구들, 단천 등 3개 과정 23개 종목이며 교육기간은 1년, 무상교육으로 종목별 5명에서 1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한편 올해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생의 72%인 49명이 문화재 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8분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횟집 수족관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수족관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6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히터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해 수욕장 앞 해상에서 구룡포 선적 4톤급 자망어선 A호가 좌초됐습니다. 포항해경은 수중 방파제에 얹혀 있던 선박을 10여 분 만에 구조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포항해경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좌초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ADHD 아동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옥 의원은 경주 지역 아동 청소년 1,800여 명이 ADHD 잠재 환자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5%인 90여 명만이 진단 및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고 ADHD 아동 조기 진단 치료비 지원과 함께 진단과 치료, 예방, 교육까지 전담할 전문센터의 설치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만여 명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학교 방문 접종을 신청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도 학교 방문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